먼 시골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느라면 그 중에서도 유난히 반짝이는 별에 눈길이 갑니다. 차가운 도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심마을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마을을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요, 우리 마을에도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입니다. 장애 비장애 할 것 없이 한데 어우러져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마을의 아주 소중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안심마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반짝반짝 빛나기를 기원하면서 월간 안심호로 시작합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물,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부빛들 모두 소중한 나널.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 너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멈춰. I got you, 지륵 같은 밤들 속 yeah.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린 우리대로 빛나. Shine, dream, smile. Oh, let us light up the night. 우리 그 자체로 빛나.
네, 월간 안심 5월호 첫 노래로 BTS의 소우주 들으셨습니다. 안심마을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죠. 그리고 아름답게 반짝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마침내 작은 우주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려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에서 진행됐던 행사들 지금 만나보시죠. 4월 12일 땅과 사람 이야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념하는 안심마을 기억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사 관련 영상 상영과 어쿠스틱 듀오 오늘 하루의 공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달간 준비한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적고 사진을 찍어서 만든 이름을 불러주세요 영상 상영이 있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 함께 울고 아파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따스해요. 4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장애인의 날 마을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단체 영화 관람, 볼링 대회, 공동체 상영회, 그리고 가천 잠수교에서 진행된 안심하고 걷자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어요. 앞서 소개했듯이 우리 마을이 더욱 반짝이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반짝반짝. 4월에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 새롭게 제작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안심마을의 청소년과 또 초등학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안심마을 청소년들은 ASMR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 중순이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안심 미들 라디오의 약자라고 하네요. 방과후 마을학교 둥지의 초등학생들은요, 안심하고 놀둥지 말둥지 이 방송으로 5월에 전파를 타게 됩니다. 우리 마을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만드는 방송 많이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안심마을에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거 아시나요? 2달 전에는 안심종합복지관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의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드로잉 활동을 가졌다고 해요. 어르신과 디지털은 왠지 어색해 보이는데요. 예전에 디지털?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는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처음엔 근심만 가득하던 어르신들이 이내 멋진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작품으로 전시회가 열리는 날을 기대할게요. 4월 25일과 27일에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제작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각자 자기 방송 만드느라 바빠서 한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었는데요. 서로 인사도 나누고 어려운 점이랑 노하우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다들 이런저런 고충들이 있다 보니까 전우애가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라디오를 풍성한 소식으로 채워줄 새로운 제작자들이 많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상 한 달 동안 안심마을 소식을 모은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끝!
저물어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성향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일은 더 낫겠지.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길이다.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개 들어 하늘을 봐 창공을 가르는 새들 너의 어깨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날개를 펼쳐라.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태블릿에 그린 그림을 들고 사진 찍은 모습을 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는 삐뚤빼뚤한 할머니의 손글씨를 폰트로 만든 예가 있거든요. 칠곡 할매 서체라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태블릿을 붙들고 작품 활동에 집중하시는 어르신들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이제 안심마을 목소리 순서입니다. 앞서 소개한 한 달 브리핑 내용 중에서요. 이번 달에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안심마을 기억문화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김민규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김민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리포터 김민규입니다. 네, 저는 지금 땅과 사람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선 월간 브리핑에서 세월호 10주기 기억 문화제 행사가 있었다고 전해드렸었죠. 네, 그 행사를 준비하신 세 분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유라동에 이사 온 지 12년째고 안심협동조합 조합원에 가입한 지도 12년째고 아이 키우면서 한사랑 어린이집, 사회적 협동조합 둥지, 마을의 어린이 도서관 아띠 등과도 인연을 맺어왔던 성영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심마을의 안심마을 사람들이라는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단체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화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 길게 하세요. 예, 아니요. 저는 그냥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구 주민의 운영위원장으로 일단 세월호에서는 그렇게 활동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성영주 선생님, 이화선 선생님, 또 양희 선생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세 분이 이번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어떤 인연으로 함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영주 선생님부터요. 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를 기억하는 반야울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분들과 크고 작은 활동을 해왔고 이번 10주기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이화 선생님은요? 네. 네. 저는 작년 말인가요? 이제 내년이 우리가 이제 세월호 10주기가 되는데 마을에서 뭔가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안을 주셨어요. 이렇게 양희쌤하고 성현수 쌤이 제안을 주셨고 그동안 10년 동안 참사 이후에 계속 이제 마을에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마을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심마을 사람들도 함께 이 기억문화제를 마을에서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그 세월호 활동을 쭉 처음부터 같이 갔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뭐 한 1년 지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10년까지 할 줄은 그쵸. 몰랐거든요. 네. 이게 단지 10년의 숫자보다도 10년 동안 해왔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다음 그 절실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을에서도 그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맞아요. 예, 그게 그냥 단지 10년을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그런 운동을 쭉 해온 것에 대해 갖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고마워하고 좀 자랑스럽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좀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좀 나눠보자 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서로 맞아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이렇게 10주기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진행하신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가 어떤 행사인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땅과 사람 이야기에서 열렸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참사는 10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고 또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하자고 만든 자리이고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활동과 성과와 남은 과제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제가 뭐 저번 아라바다 장터에서도 막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분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분들도 보기도 했고 제가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막 이렇게 그런 이런 카드들을 들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그걸 거의 한 달 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그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10주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기억해줄 마을 사람 304명을 모아보자 싶었습니다. 이름 하나를 선택해서 종이에 적고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마을 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제 두 분 만나서 먼저 의논을 드렸고 또 안마사 회의나 밴드를 통해서 각 단체에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땅과 사람 이야기의 장국장님이 구글 시트를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써넣어서 만들어 줬는데 네. 이제 제가 그걸 이제 틀린 이름 없나 확인을 하고 이제 마을 분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이제 선택해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게 304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뭐 적다면 적겠지만은 이걸 다 모으기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걸 모으는 과정에서 좀 뭐 에피소드라든가 어려움이나 이런 건 좀 없었는지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이 구글 시트를 만들 때부터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왜 이제 어렵냐면은 이 틀린 이름을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국장님이 이제 만들어준 시트하고 원래 이름이 있는 이름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름 뭐 김도원, 뭐 김동영, 이렇게 확인을 하나하나 304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김동혁 이렇게 가다가 김동혁 이렇게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하면서도 너무 이제 어이없게 느껴지고 이러면서 이 눈물 콧물 짜면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마을 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때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또 반반이었어요. 당연히 304명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이게 하면서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선뜻 이게 마을 분들이 나서 주시고 본인만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본인만 하면 못했지만 본인이 가족, 남편, 아이 또 이렇게 설득해서 하고 또 뭐 매장을 하시는 분은 가게 단골 손님한테 또 홍보를 해서 받아주시고 이런 이제 모두가 노력해 주시니까 304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동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304명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 마을에서 세월호 서명운동을 계속 하긴 하는데 진짜 10년 동안 계속 해 왔는지 아니면 왜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관심을 가진다든가 이런 분은 이렇게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냥 이제 마을에서 저 계속 하네, 뭐 아직도 하고 있네, 이제 이 정도였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같이 함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거기에 대해 갖고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네, 어떻게 10년이 됐는데도 이게 어떻게 풀려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공유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를 해서 그냥 이제 그 행사를 치렀다 이것보다도 그걸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같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같은 고민을, 그 같은 아픔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서 행사한 이제 사진 찍고 있다 이러면은 일부러 막 전화해서 불러내서 이렇게 하고 또 아이들도 일부러 거기 세워갖고 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마을에서 이러한 이제 우리 공동의 어떤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 기억문화재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준비나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근데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304명을 모을 때도 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모을 때도 우리가 많이 있는 단체들의 어떻게 보면 조직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모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 마음을 내어서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모아보자라고 했을 때, 과연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동의를 해서 이 하는 과정에서, 근데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304명을 우리가 특별히 어떤 조직을 동원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세월호 10주기 추모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마음을 내어서 이거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됐나? 또 이거 당연히 기억해야지.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이 마음들이, 이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경험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304명이 채워지는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마을이지. 또 우리 마을이 이런 데지.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고, 그 마지막 행사 이거를 이제 편집해내고 했는 쌤들도 이쁘게 잘 편집을 해주셔서 그 영상을 보게 됐을 때 너무 사실 감사했어요. 제가 기존에 일하던 방식과 다르게 이 일을 하면서 좀 많은 부분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참 감동적이네요. 이게 여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여기 많은 분들이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제가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네. 단추인 것 같아요. 그 눈물, 하여튼 늘 보고 이런데도 또 영상이 나온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부모면은 그게 그냥 안 가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 딱 거기 부딪히면은 이렇게 뭔가 조금씩이 아니고 그냥 확 밀려드는 그런 느낌이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애써 좀 일상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좀 피하고 그러거든요. 또 딱 들어가 버리면은 나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실 그런 마음인데 그 마음을 늘 이렇게 접하고 있는 분들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속상합니다. 네. 저도 참 그 이름을 이렇게 하재 쓰면서 참 제가 왜 이렇게 세월호 뭐 진상규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이런 운동을 하시는 갑다 해서 그쳤다면은 이 친구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쓸 때는 이 친구가 나와 비슷한 노래 친구였는데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같이 생기면서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고 더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로 또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할 때 이름을 이제 고르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분을 고르신 분도 있었고, 제 친구의 이름도 많아요. 네, 친구 이름, 뭐 자기 아이 이름과 비슷해서 고르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생각하게 되고, 또 그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었다면, 이제 이름을 불렀던 분들의 이제 역사, 그분들이 나이나 또 어떤 꿈을 가졌고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오래 깊게 기억해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그게 이제 저희 영상이 부족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돌려드리는 이유도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기억하면서 혹시나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제 뉴스나 아니면은 어떤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접하게 됐을 때, 맞아, 내가 기억했던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더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오래오래 기억해주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뭐 앞으로 이런 또 그분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된다면 앞으로의 행사나 뭐 그런 쪽에서 또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여러분은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가 또 세월호 10주기 행사였어요. 제 기억에 그동안 마을에서 계속해서 기억문화제와 같은 어떤 이런 세월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첫 시작은 또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처음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을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좀 어렵죠, 그죠? 그날을 어쩔 수 없이 떠올려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날 24년 4월 16일 날 그날 뭐 했는지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날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그 소식을 접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만큼 모든 그 소식을 접했던 모든 분들이 그 충격을 받았던 너무 이제 슬픈 일이었고 더구나 너무 많은 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놀라고 걱정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고 또 뭐 당연히 구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구했다고 얘기가 네, 나왔잖아요. 뭐 전원 구조라는 오보까지 났었고 그렇지 당연히 구해야지 그랬겠지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지만 아니었고 그래서 그 일이 한동안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이제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먼저 나섰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또 이제 한 명이라도 빨리 돌아오길 바라면서 리본을 달기 시작했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같이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처음을 이제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동네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뭘 하지? 이렇게 해서 막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분이서 이제 뭐있어 그러면 이거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전혀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막 교육받아서 뭘 활동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주 씨하고 몇 분이 이제 제가 이제 주민의 활동을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뭔가 단체 활동을 했으니 이런 거는 좀 더 잘 안 알겠나 싶어서 그때 오셨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걸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을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서명운동을 서명운동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뜻을 모았던 어머니들하고 또 단체에서 같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띠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주로 이제 엄마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같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같이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제 대구 전체에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대구에서 어떤 단체가 시작하는 뭐 이런 서명운동은 있었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는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내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은 뭐에다가 하면 되나 이런 뭐 서명 용지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받고 그다음에 그럼 뭐 테이블은 어떻게 하면 되면 되지 이럴 때 그때 저희가 다 이제 안심조합원이었고 이러니까 이제 땅사에 뭐 테이블 하나 빌려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래서 촛불 할 때도 이게 좀 다들 좀 부끄러워서 이런 걸 안 해봐서 초를 들고 그럼 어디에 있지 이런 것도 되게 고민했었고 장소 고르는데도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여기 롯데 유락 대로변인 데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다가 아, 그 사람들 지나가는데 낮에 해야 되나 뭐 밤에 해야 되나 별거 아니지 뭐 그런 거라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 네. 들어요. 예. 처음, 그때는. 예.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서명 운동도 이제 그렇게 뒤에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할 때 이제 시내에서 이제 이것을 참기 힘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 문화제를 하고 그런 추모제들을 이제 이어나갈 때 뭐 아이 엄마들이나 어쨌든 시내에 나가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라도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하자라고 해서 여기 반개공원이나 요런 이제 모여서 작은 촛불들 들고 한 335, 뭐 한 10명, 20명 뭐 이렇게 막 모이면서 점점 더 모여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30명, 40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모여들어서 우리끼리 한번 촛불 들고 문화제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수막도 같이 걸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서명 운동까지 해서 쌤들이 계속 준비를 해서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좀 함께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문화제도 하고 했지만 이후에 계속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몇 분이서 성경 선생님하고 몇 분이서 계속 서명 운동들을 이어갔어요. 매주 금요일 2시부터 하고 여기에 또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또 참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긴 시간을 사실은 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사실 존경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참 그 부분이 참 자랑스럽고 참 안심마을의 참 큰 특징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의 그 뉴스를 참 접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가지는 어떤 트라우마, 막 그 충격 이런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인데 그 슬픔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슬픔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모이자라고 해서 무언가 활동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기억을 잊지 말자라고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것이 우리 마을의 제일 좀 자랑거리가 저는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또 세월호에 관련해서 이렇게 첫 시작을 이어갔는데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또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도 또 조금 궁금한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활동을 계속 이어져서 했고 매년 4월 되면 추모 행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뭐 영화를 튼다던가 아니면은 리본을 나눔을 한다던가 다양한 이제 추모 행사를 했었고 또 5월달 어린이날 축제나 10월 마을 축제 때 그때 부스를 참가하면서 뭐 아이들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종이 접기도 하고 리본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행사들을 쭉 연관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15년 2월에 겨울에 팽목항까지 그때 이제 거의 한 10km 정도를 이제 저희 애가 지금 이제 고2인데 이렇게 초등학교 아기 애였을 때 데리고 이제 한 8km, 10km를 같이 걸어갔었던 이제 많은 분들도 다 같이 갔던 건가요? 다 같이는 아니지만 신청하신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갔었고 네. 또 17년에도 한번 이제 그때는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마침 배가 인양이 되었어요. 목포에 이제 인양이 되어서 마을 분들하고 같이 그때 목포에 한번 가보자 해서 다녀왔고 그때는 더 많은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사자분들도 많이 가시고 또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도 많이 가시고 해서 다녀왔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닥에 이제 그 16년, 19년 이렇게 두 차례 때 반개공원 앞에 바닥에 304개의 리본을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숫자를 매겨서 벽돌에다가 숫자를 먼저 쫙 304개를 새기고 네.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리본을 페인트 칠을 이렇게 했던 그때 뭐 박오수 선생님 또 박인규 쌤 또 이렇게 그 김정아 쌤하고 또 다 나서셔서 직접 그리시고 아이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예, 했던 그때 지나가는 분한테 욕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예쁘게 그렸어야 했나. 아니 그게 본을 떴거든요. 종이에 어떤 본 본이요? 떠서 네. 그다음에 이제 놓고 라카치를 그 전에 넣고 이제 있다는 거예요. 저 빗자루로 깨끗하게 이제 네. 잘 묻으라고 네. 다 쓸고 흙 그다음에 털어내고. 딱 본 뜯는 걸 놓고 그 위에 이제 라카치를 그럼 뿌려서 이렇게 예뻤겠는데요? 했으니까. 예, 예뻤어요. 예뻐서 그또 중요한 건 그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추억에 젖으면서 아니면 그렇죠, 또 그렇죠. 그냥 지나가던 분들도 그 사진 찍어서 뭐 이렇게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한때 성지였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지워졌는데 네. 제가 저 끝에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 남아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얘기로만 들어도 네. 아련한 네.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명한 리본 사진과 희미해진 리본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서 아 이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구나. 이게 없어지기 전에 이제 많은 게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왠지 그 마지막 입새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왜 그때 맨 그 4.16 이제 행사 기념하는 날 했는 거 그거 말고도 한 번은 또 우리 공원에 각자의 이름으로 그 기원하는 플랜카드 걸은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많이 했어요. 어땠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산책길 가쪽으로 네. 꼭 이렇게 꽃나무들이 있듯이 노란 플랜카드들이 다 이렇게 걸려져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장식처럼 쫙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영주시 같으면 누구 엄마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글귀 뭐 하늘의 별이 되어 뭐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보고 싶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귀를 적어서 각자가 이제 자기 돈을 내 갖고 네. 그걸 주문해서 그래서 공원에 한번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너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색깔이 또 노란색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참 봄이잖아요. 그렇죠. 4월. 네, 4월이잖아요. 이게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데 또 너무 이 슬픈 맞아요. 일이고 이거를 이게 막 이상하게 대비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인데 너무 슬픈 일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고 네. 또 뭐 보면 또 예쁘면서 슬프고 뭐 이런 그런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월호 활동만 했다 이러면은 그게 세월호 서명 운동이 그냥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딱 이제 점 하나 찍으면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우리 마을에서 그때 이게 중심이 돼서 중간에 뭐 사드 이렇게 네. 운동할 때도 우리 여기 공원에서 네. 저녁에 평화의 축제라고 이렇게 막 그 어린이들이나 동네 주민들 다 와서 그때 풍선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전시하면서 또 축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이제 탄핵이 시작됐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리 마을에서도 그게 이제 안심촌 걸기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마을 생기고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 게 처음이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끝없는 행렬들 뭐 이랬는데 그게 그냥 모여서 우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봐왔었기 때문에 꾸준히 마을 분들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또 어떤 단체가 뭐 이렇게 꾸준히 이제 그 세월호 서명운동이나 활동하는 걸 쭉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다르지 않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좀 뭐랄까 의미가 있었다. 이게 단지 이게 뭐 세월호 서명활동 이게 아니고 이거로 인해서
그 많은 마을 주민분들이 우리가 밝혀져야 할 부분 또 이 밝히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서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다고. 어쩌면 이게 또 안심 마을의 이제 어떤 중심, 주축, 뭐 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담당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이 세월호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의 안심마을의 발자취들을 들여다보면 참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것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되고 우리 전체를 어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참 안심마을이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 그 준비하신 세 분과 또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참여해주시는 방송을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신청곡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미리 준비하신 신청곡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성이 제일 절단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있을까요? 준비성. 네. 하림 씨의 소풍이고요. 네. 이 곡을 신청하는 이유는 이제 하림 씨의 제가 이제 SNS를 보다가 이제 그 사연을 얘기를 쭉 이제 읽고 제가 이 곡을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림 씨가 어느 날 이제 공연이 끝나고 사인을 이제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을 받으러 오신 분이 이제 본인한테 말하기를 지금 제가 하림 씨를 3번째 만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 번은 이태원 참사 49제 때, 이제 한 번은 세월호 10주기 행진 때, 그리고 이태원 그리고 지금이 3번째다. 그 말을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때 딸 잃은 분이셨어요. 딸이 그때 이제 고려대 17학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애진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불러준 하림 씨가 불러준 소풍 노래하고 하림 씨 노래를 맨날 듣고 있다. 그러면서 사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애진에게 즐거운 소풍이 되었기를.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걸 듣고 제가 이 곡을 꼭 틀면 좋겠다라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가 참 새롭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또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였던 애진 씨를 비롯해서 또 이 노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또 따뜻한 소풍을 다녀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네, 하림이 부르는 소풍. 어디로 가는 걸까? 흐르는 시간들은 이렇게 걷고 또 걷다 보면 알 수 있을까? 파도처럼 떠밀려 흘러가 버린 날들,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까?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어서 기억이 아닌 내 가슴 속에 간직해야만 하는 걸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신 선물 같은 나의 오늘을 모두 꿈이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은 나 혼자 두고 다들 먼 곳으로 사라진 걸까? 지우고 싶지 않은 소중한 그 얼굴도
그때처럼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도 저 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항상 빛나고 있는 거 이제야 나는 알 것 같아. 이토록 눈부시 이 선물 같은 오늘을, 이 선물 같은 풍경을,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아름다웠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길. 우리 다시 만날 그날에 모두 다시 만날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여러분은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 듣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10주기 기억문화제 준비하신 세 분과 인터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10주기라고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도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왜 일어났고 또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실제로 책임을 졌는가, 또 혹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뭔가 참 이렇게 확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께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서 또 세월호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 것인지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밝혀진 게 없다고 이제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세월호라는 낡은 배를 그때 불법으로 증개척 해왔고 화물을 과도하게 많이 실었고 또 실은 화물을 묶어두지 않았고 닫았어야 할 수문을 닫아놓지 않았고 그런 세월호가 진도 부근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급격히 선회했고 급격히 기울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가 왜 급격히 선회했는지 또 왜 급격히 기울었는지 또 선장과 선원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지휘부는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고위급 책임자들에게 아직 죄를 다 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태원 참사나 해병대 최상병의 죽음을 통해서도 보듯이 참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다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과 사회적 합의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참사를 잊지 않으면서 또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활동 계획이라고 하긴 어렵고요. 네. 저는 이제 현재 안심마을 사람들의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계속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힘든 거, 근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마을 안에서라도 우리 안에서 풀어내고 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공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안심마을 사람들을 통해서든 누구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마을 공동체의 역할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으로 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답답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거 서명운동 한 1년 했을 때만 해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래 이게 이런가 이래서 한 1년만 하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1년이 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봄에 따뜻할 때는 이렇게 서명운동 받는 게 그렇게 뭐 어렵다든가 그건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내면은 그게 어렵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사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막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 때 또 2년 때 3년 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의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밖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 이걸 또 우리가 바꿔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나 뭐 이러면서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웬만하면은 좀 쉬운 거 하고 싶어서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했었고 기억하겠다고 했었고 유가족분들한테 이제 되었다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할 때까지 같이 있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진상 규명 될 때까지 그 약속을 같이 지키겠다고. 그럼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게 한 6년 되면 이게 끝나야 되는데도 7년, 8년, 9년 이렇게 10년. 저는 그냥 제가 무엇을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다. 지금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같이 했던 분들이 나오면 그만두기 전까지는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냥 저는 그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깊은 또 세월호에 대한 마음들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세월호 이번에 10주기 기억문화제를 함께 했던 마을 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저희가 304분의 희생자분들의 이름을 쓴 카드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이 또 영상으로 그 문화제에서 틀려졌었습니다. 그게 또 우리 10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또 나왔고 그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노래를 들을 때는 그냥 슬프기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10주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분들의 마음이 모이고 또 304명의 이름을 부르는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보니까 이 따뜻한 마음이 이제 모여 있으니까 이제 마냥 슬픈 일이지만 이 따뜻한 마음까지 같이 전해지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이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보는데 인터뷰를 하던 이제 기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가
세월호 때 고2였고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때 딸이었나 봐요. 딸이 거기 갔었대요. 갔는데 남자친구 도움으로 빠져나온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어떤 재난이나 이런 참사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의 일일 수도 있었던 일이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 저희가 운이 좋은 거죠. 대구에서도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 또 상인동 가스 폭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던 것뿐이지 우리가 뭔가 훌륭해서 우리가 너무 잘나서 그런 걸 겪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끝까지 관심 가지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희생자의 눈으로 한번 재난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함께 해준 마을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들이 모이는 그 과정에서 좀 감동을 했었고 이후에 앞서서 영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월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세월호가 굉장히 아프기만 했거든요. 사실 직면하거나 마주하고 그 사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저 안에서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번 이제 문화재를 겪으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세월호 희생자분들을 이름을 볼 때는 그 아프기만 한 거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저 스스로도 그 참사가 저에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그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런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옆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9년 전부터 8년 전부터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또 사정이 잘 안 돼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될 때도 이렇게 밖에 나오면은 꼭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테이블을 같이 들어서 옮겨주고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무거운 거는 이렇게 들어주고 늘 또 뒤에서 뭐 받쳐주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 같으면은 내칠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매장 앞에 뭐 이런 거를 이러면서 또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데 늘 먼저 와갖고 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와서 뭔가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쭉 계셨기 때문에 이게 여기 우리 마을에서 어떤 하나의 이제 팀 그러면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장영욱 국장님 같은 경우 아니 뭐 박인규 뭐 윤문주 하여튼 이렇게 주위에서 늘 보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계속 같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딱 저는 이게 정말 슬픔이지만 슬픔도 모이면은 힘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세 분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인터뷰를 나누면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뭉클한 주제, 조금 뭐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참 슬펐다기보다는 좀 뭔가 모를 희망이 좀 우리 안에 싹트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슬픔의 역사로 두기보다는 그것을 누군가는 그 다음에 미래를 더 안전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참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한 10년 뒤쯤에는 세월호가 단순히 우리가 슬프고 추모해야 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 그 사건을 발판 삼아서 자랑스러운 현재를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 또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함께 해주신 성영주 선생님, 이화선 선생님, 양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리포터 김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월간 안심 2024년 5월호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맞았습니다. 네, 한 달 한 권 시간이에요. 동네 서점 책방아이의 송영우 대표님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네요. 네, 한 달 또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난달에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동화책 2권을 또 아주 예쁜 그림 동화책 2권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떤 책입니까? 네, 이번에는 당연히 어른을 위한 네. 책을 골라왔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많이 읽고들 계셔서 제가 반드시 꼭 우리 주변에게도 소개시켜 드릴 책으로 가져온 겁니다.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 네, 작가가 클레어 키건이라고 되어 있고 소설이라고 또 적혀 있네요. 소설책 치고는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뭐 네, 얇습니다. 네, 금방 네. 단숨에 읽어버릴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읽어내릴 수 있는 소설인데 이 작가의 전작이 맡겨진 소녀거든요. 네. 그 책을 읽었던 분들이 다시 어쨌든 이 책을 읽게 되는데요. 문장이 정말 아름답고 소설처럼 그야말로 직설적 표현보다는 좀 꾹꾹 눌러 담는 듯한 그 다음 이야기를 펼쳐내는 그런 어떤 문장의 매력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는데 마침 이 소설이 지금 거의 전 서점을 휩쓰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이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서 여기 띠지에 보니까 아름답고 명료하며 실리적인 소설이라고 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돼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소설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마지막에 네. 어떤 메시지라는 것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건데요. 사실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 오늘 일상도 좀 그런 거 아니었나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냥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네, 사소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소확행이라는 것도 있고 소소하고 또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행복들이 많지만 이 소설의 작가는 한 번쯤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게 하냐 하면 네. 이 사소한 행복인 게 과연 옳은 거냐 이것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최선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일랜드에서 실제 일어난 하나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표지 보니까 그 눈 덮인 서양 마을이 있고 그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림인데요. 네. 그야말로 그냥 사소한 풍경,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의미들이 있을 거라는 그렇죠. 암시를 주는 것 같은데. 네. 맡겨진 소녀에 의해서 이번 소설도 중반부까지는 좀 밋밋해요. 네. 이 주인공의 일상을 그리고 5달 아내와 벌여나가는 소소한 행복들을 벌여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반전을 겪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 속에서 이 작가의 메시지도 그렇고 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떠한 느낌을 가지죠. 뭐 소설이니까 제가 다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는데 이처럼 사소한 일은 일상의 행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누려봤으면 좋겠다. 사소한 것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 사실은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있죠. 네. 네. 그 의미를 이 소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 달에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 작가 클레어 키건님의 이제 책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 책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마을 안에서 반짝이며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이 있기에 안심마을이 든든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모습 오래오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 5월호 이제 문을 닫습니다. 안녕.